흘러가는 시간 동안 시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인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영화 또는 책이 탄생될 수 있었겠죠. 오늘도 영화 서점에 있는 숱한 인생 중에 한 권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속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속 인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적인 순위 1%의 사람과 나머지가 되는 99%의 서민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엔 경제군요. 네, 영화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경제 관련 영화는 도움도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돈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실제로는 지갑과 마음의 여유가 비례하는 게 이 지갑이 좀 두둑해지면 괜히 지친 후배도 눈에 띄고 커피 한 잔 사면서 힘내라 이렇게 챙겨주는 넉넉함도 생기는데 지갑이 얇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고 때로는 자신감까지도 줄어들 때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물질적 풍요로움이 곧 행복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네, 물질이 풍요로워야만 행복한지 이제 파헤쳐 볼 텐데요. 영화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99%의 서민에 속한 데니스 내쉬와 경제적 상위권 1%에 속한 부자 리카버예요. 99%와 1%의 대결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영화 보다가 화가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이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화로 제작이 된 영화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작품이 미국의 부동산 대출 시장이 붕괴되면서 월스트리트 주가가 폭락을 하고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당시 미국이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어서 수입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도 못 갚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또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던 때죠. 네, 이 주인공 데니스도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평생 살던 집에서 퇴거를 당하게 돼요. 데니스 역할을 맡은 앤드류 가필드는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당시 감독이 이 앤드류 가필드의 내공을 믿고 쫓겨나는 서민의 역할을 맡겼고요. 시나리오를 읽은 앤드류 가필드도 사명감을 띠고 이 역할을 하겠노라고 했대요. 영화 속의 데니스는 초등학생 어린 아들과 어머니를 모시는 가장인데요. 이자 체납 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시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언제 갚는 게 좋을지 상담을 받을 만큼 체납의 의무를 잘 지켜내던 사람이었어요. 은행 직원도 아직은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어서 돈을 갚으려고 애를 쓰던 상황인데요. 경고 한마디 없이 은행에서 데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괜찮다고 하고는 예고도 없이 소송을 걸면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대개는 낮다고 보는데 상황이 억울합니다. 네,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원에 가지만 마치 대기자에게 물건을 나눠주듯이 단 몇 분 만에 데니스 집이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판결을 받고 말아요. 억울한 데니스가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항의를 하는데요. 당시 나라에서 나빠진 경기 흐름에 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상황이어서 판사는 데니스를 무시해요. 전체적인 흐름과 회복을 위해서 부득이 실행하는 법인지는 몰라도 서민에게 큰 고통일 텐데 평생 살던 집에 대한 보상이 조금은 있을까요? 이사 비용만 주니까 거처도 마련하지 못해요. 데니스는 뭔가 잘못됐다면서 절대로 집을 안 뺏기리라고 다짐을 하는데 바로 뒷날 보안관을 대동한 퇴거 진행원이 찾아와서 단 2분 만에 짐을 다 빼라고 해요.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다음날 퇴거라니 인정사정 없군요. 그래도 데니스가 가족들 앞에서는 의젓한 가장인데 퇴거 진행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도 서글프고 참 분하겠구나 싶습니다. 네, 사정하는 데니스 가족에게 퇴거 진행원은 이 집은 은행 소유니까 당신들은 지금 무단 침입 중이며 2분 내로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낸다라고 해요. 데니스가 평생 살아온 집이라고 외치니까 집에 감정을 섞지 마. 그냥 집은 네모난 박스야 라고 해요. 분해도 법 앞에서 방법을 못 찾은 데니스가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데요.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 퇴거 진행원이라는 직업은 쭉 있고요. 심지어 퇴거 진행원은 상위 1%에 속하는 호화주택이 100채가 넘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니스 같은 사례를 만든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요? 태거 진행원 리카버라는 인물을 마이클 세년이 연기했어요. 공손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사람을 내쫓는데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겠다는 냉혈한을 완벽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 데니스는 나중에 이 리카버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이때 리카버가 제안을 하죠. 미국은 패자들을 구해주지 않아. 여기는 승자를 위해 세워진 나라야. 방주에 올라타는 단 한 명이 될 텐가? 휩쓸려가는 99명이 될 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데니스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또 자녀를 두신 가장들은 여기서 데니스에게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에 리카버처럼 데니스도 사람들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내쫓으며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잃었던 자신의 집을 되찾는데요. 그 후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의 눈물을 흘려요. 데니스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줬던 연기자들이 절반 이상이 배우가 아니라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실제 피해자들이었대요.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면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엄청난 부를 누리는 상위 1%가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상세히 나와 있어서 좀 슬프기는 하지만 경제 흐름에 큰 눈을 뜨게 해주니까 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고요. 끝내 부자를 고집하던 이 리카버는 나중에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호화주택에서 못 나오고 주택 안에서만 살게 되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이 라스트 홈이라는 작품이에요. 라스트 홈. 실화라고 하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지만 호화주택 안에 갇혀 사는 리카버를 볼 때 재산이 많은 것이 행복과는 무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나마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을 주는 사람보다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군요.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다룬 경제 영화 라스트 홈이었습니다.